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수요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공기도 많이 부드러워졌죠.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아침 전후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날씨 김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충남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또 일부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 충남권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고요. 비가 내리는 동안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도 낀 만큼 오늘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대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 12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내일까지는 추위가 없겠지만 모레 아침은 다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겠고 또 낮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더 추워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대전과 세종 4도, 공주 2도로 평년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1에서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아침 기온 태안 7도, 당진 5도, 예산은 6도로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해상 곳곳으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해 중부 먼바다의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예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강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에서 어제 기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시설에서 70대와 90대 환자 9명 등 10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중구에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8명 등 11명이 한꺼번에 확진됐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3곳에서도 4명이 추가 감염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지역 노인시설은 10곳으로 늘었습니다. 초중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확산도 이어지면서 대전에선 그제 15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세종에서는 확진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20명이 추가 감염됐고 충남에서도 어제 하루 동안 천안에서 47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190명이 감염될 정도로 확산세가 거셉니다.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교도관 등 3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된 가운데 감염 경로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방역당국은 교도관 가운데 1명이 확진 전에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한 건물에서 생활한 기존 수용자 26명을 제외하고 확진자의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아 최초 감염 경로를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성교도소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 170여 명이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앞으로 이틀 동안 전국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전의 한 캠핑장에서 소방관 14명이 평일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대전 소방본부는 방역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 힐링 캠프를 또 한 차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직원들의 심신을 위로한다며 힐링 캠프를 진행한 건 지난 9일 1인당 30만 원씩 예산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엿새 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연말 사적 모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항상 실천해 주시고 연말에 계획하신 만남이나 모임도 가급적 뒤로 미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개인도 연말 모임을 줄이는 상황에서 국가직 공무원에게 정부의 호소는 딴 나라 얘기였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많은 직종의 특성상 심신 위로가 필요했다지만 문제가 된 힐링 캠프에서 관련 프로그램은 원격 상담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조차 안 됩니다. 심리 상담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동행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던 거죠? 각각의 그 글램핑에 가 있는 우리 대원들이 줌을 통해서
그 상담 그 업체에 접속을 합니다. 또 힐링 캠프는 당초 2인 1조로 3개 조 6명이 대상이었지만 캠프에 참가한 소방관들이 임의로 동료들을 불러 예약 인원이 14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낮 음주 행패에 쪼개기 예약 등 방역수칙 위반 논란까지 불거졌지만 대전소방본부는 이런 캠프를 한 차례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목요일 금요일에 한 회차 남아 있고요. 그러면 끝납니다. 아무튼 더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지금 1회차가 남아 있는데 그건 계획상으로 지금 현재 그렇고요. 또 여전히 한 캠핑장에 그것도 숙소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던 건 우연이라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대전소방본부의 방역인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방관들도 쉬어야 되고 힐링 프로그램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가지고 방역 지침을 어기고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것이 보여진다면 세금을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고 대전 대덕구는 캠핑장에 모인 소방관 14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지난주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입시 시즌입니다. 지역에선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첫 문이과 통합수능을 보고 입시 전략을 짜기 어려웠던 수험생에게도 학생 충원이 급한 대학들에게도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담 창구마다 수험생들로 북적입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상담을 온 곳도 있습니다. 영어는 잘 봤어요? 영어가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영어가 반영되는 대학으로 해서 점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건 코로나19 이후 2년 만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입시 정보를 얻긴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입시 전략 짜는 게 난소표 같았는데 현장에서 궁금증을 해소하니 훨씬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이과 통합수능에 주요 과목이 모두 어려운 이른바 불수능으로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학년 때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많은 대면 활동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2년 만에 대면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집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들을 짚어주시면서 되게 정시 입시 전략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 박람회엔 지역 4년제 대학 12곳이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모집 정원의 90% 이상을 수시 전형으로 뽑아 정시 전형 모집 비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다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 정시까지 학생 모시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겁니다. 수시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그 입학 자원을 모집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정시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수시 못지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유예 사태에 수시 전형 합격자 등록일이 미뤄지면서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테마파크인 태안군 UV랜드가 준공됐습니다. 태안군 UV랜드는 남면 양잡리 일대 11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무인조종 멀티센터와 드론 교육장, 국제규격의 드론 레이싱 서킷 등을 갖췄습니다. 태안군은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드론 면허 교육과 체험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경렬 비열도가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연안항 지정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신규 연안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렬 비열도를 해양 영토 주권과 수산자원을 지키기 위해 서해를 관리하는 거점 항만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확인됐습니다. 경렬 비열도는 불법 조업 감시와 비상 상황에서 선박 피항을 위해 항만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학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이후 2달여간 이념 갈등으로 번지면서 찬반 갈등이 계속돼 왔는데요. 그 쟁점이 무엇인지 윤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93항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교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찬성 16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대전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와 경남을 제외하고 15번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 조례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라. 단순히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일부에선 조례에 담긴 노동이나 연대 등의 가치가 좌편향적 이념 교육이라며 여전히 반발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학생들에게 무슨 이념 교육이 필요하겠습니까?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새로운 교과목을 만들기보다 기존 사회나 도덕교과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세종에서도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격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두고 이념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학습권 침해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학부모 반대가 거센 대전 용산초 모듈러 교실의 설치 예산 21억 원이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들은 모듈러 교실을 어디에 짓느냐가 아니라 모듈러 교실 자체가 문제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등교 거부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시 구급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족은 이 씨의 전 동료 2명을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거나 대전시가 감사와 징계 절차를 재개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달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난주 충남에 이어 대전을 찾았습니다. 양강 체제로 굳어지고 있는 대선 구도에서 정책 선거로 승부를 보겠다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들을 잇따라 비판했고 탈원전과 행정수도 개헌을 공약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고 노회찬 전 대표의 뜻이 담긴 6411 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대전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제 참석을 위해 첫 행선지로 충남을 방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가장 먼저 연구용 원자로와 핵 폐기물이 보관 중인 원자력 연구원에 찾아 탈원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대 양당에 치우친 대선 구도를 의식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논쟁을 꼬집어 소모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안 되었다라는 등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말을 이어가더니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5년 전에 공약한 신한울 3, 4호기 백지화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자신은 탈핵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신규 핵 발전소 건설 중단과 핵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분을 공약하는 등 정책 선거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충청권 발전에 대해서는 세종을 중심으로 대전과 충남까지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를 수도로 이제 지정하고 그리고 청와대를 포함한 청와대 국회가 다 이전할 수 있도록. 주 4일제 도입을 비롯해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전력의 절반을 태양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공약을 연일 쏟아내는 가운데 정의당과 진보당 등 5개 진보 정당이 다음 달 후보 단일화를 예고하면서 연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특정 정당이 아닌 천안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며 천안을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일과 휴식의 균형이 맞으며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천안갑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여군이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결혼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부여군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군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1년이 지난 부부에게 3년에 걸쳐 500만 원을 지역 화폐인 굿들의 페이로 나눠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1로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고 혼인 건수도 5년 전보다 45%가량 감소했습니다. 화재 경보기와 연동된 유케어 시스템이 화재 직후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경보를 울려 인명을 구했습니다. 그제밤 태안군 남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원격 자동 제어 시스템이 경보를 울려 혼자 잠들어 있던 할머니가 무사히 몸을 피했습니다. 유케어 시스템은 혼자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무료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공주시 산성시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소녀가 나비를 한 손으로 받치고 있는 높이 1.8m의 입상 형태로 제작된 소녀상은 시민 600여 명이 낸 성금이 활용됐습니다. 공주시와 시민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해마다 날짜를 정해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념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대전에서 처음 선보인 대덕구의 지역 화폐인 대덕 1호음이 내년부터는 사용 범위가 대덕구로 축소됩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폐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대전시도 지방비 분담을 중단함에 따라 발행 규모를 내년부터 200억 원으로 줄이고 사용 범위도 대덕구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월 20만 원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하는 한편 탄소 저감 등 친환경 정책 등에 참여 수당을 지급하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하는 서해안권 초광역 대기질 개선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세 개 시도는 지난 2월 업무 협약을 맺은 뒤 앞으로 간담회 등을 거쳐 412억 원 규모의 12개 대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미세먼지 사업장 합동 점검 등을 우선 시작하고 오는 2023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차세대 모빌리티와 뉴딜 분야 기업에 투자할 지역 뉴딜 펀드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펀드 운용사 등과 함께 250억 원 규모의 뉴딜 투자조합 결성식을 열고 중소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과 후속 투자 연계를 약속했습니다. 해당 펀드는 강수 연구개발특구 연구소 기업 유치와 차세대 모빌리티, 뉴딜 분야 중소 중견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현행 저출산 정책이 물질적인 지원에 치중돼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열린 충남도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 탓에 결혼과 출산을 꺼리고 있다며 일자리와 주거, 일과 가정의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에 정책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충남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8,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모든 읍면 동장에 대한 시민 추천 공모제를 실시한 논산시가 올해 임기가 끝나는 5개 면장과 동장을 대상으로 시민 추천 공모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지역은 광성면과 상월면, 최암동 등 5개 면동으로 지역 대표와 마을 자치회 추천, 그리고 온라인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 추천위원들이 후보로 나선 공직자들을 직접 면접 심사에 선출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어 개싸움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는 지난해 아산에 투견장을 만들어 놓고 개싸움을 벌인 6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생명 경시에 따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